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포르의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방의 제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번에서는 이제 치유 농업사의 기기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 때 정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리 상담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 해요. 뚝뚝 우리 치유 농업 그러니까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를 봤는데 좀 이 부분이 조금 중점적으로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과 주변의 소망과 우리 구독자 치유지 여러분들의 소망을 더해서 심리 상담을 먼저 한번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심리상담 이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쟤네들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공부한 거 최종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론이라는 것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러면 제일 먼저 출연한 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이고요. 네. 1890년대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이 나왔어요. 자, 그럴 때 우리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꿈의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환자들을 보다 보니 이 사람들이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듣고 그걸 계속 분석하다 보니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지금 병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의 중요 핵심 키워드 무의식, 의식, 자아, 초자 이런 개념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우리 정신 성적 발달이잖아요. 프로이트의 그 심리 이론이.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변태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면서 프로이트를 기억해라. 근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심리학이 너무 무의식만 강조하고 지금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정신분석 심리학이 상당한 여러 심리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게 바탕이 돼서 발전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다고 해요. 우리 융 대표로 칼 융 유명한 이 칼 융도 처음에 이제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 심리학을 같이 공부했었고요.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도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교재에도 나와 있는 에릭슨, 피아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실치료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정신분석 심리학에 영향을 받는데 중간에 정신분석 심리학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또 자기가 개발하다가 연구하다가 또 다양한 발달 이론이나 또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와요. 행동주의 심리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스키너, 그리고 뭐 왓슨, 손다이크, 헐, 톨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주의 심리학은 간단하게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도 해요. 또 영어로 하면 SR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극 반응 굉장히 동물적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하면 동물을 실험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이거를 비판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냐? 우리가 동물처럼 그냥 자극 반응밖에 없냐? 인간은 인이라는 걸 한다. 사고라는 걸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학자 메슬로우. 욕구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욕구 이론의 메슬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게스탈트 심리학. 그렇죠. 펄스. 이렇게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또 발전 출연하면서 사람도 인간도 그냥 이렇게 뭐 자기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막 그런 것들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정교화 되잖아요.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더 기피할 거 기피하고 그리고 나서 출력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지 심리학이 나오는데 우리 인지주의 심리학을 그래서 다른 말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오늘 네. 이제 다뤄볼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이 출현을 했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이론 중에서 신학 이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을 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발달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는 저희 교재에 프로이트 나와 있고요. 메슬로우 나오고요. 그리고 에릭스 나오죠. 그리고 피아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네 이론에 대해서 발달 심리학 볼게요. 자, 프로이트 하면은 아까 정신성적 발달 이론을 창시하신 분이죠. 몇 단계냐면 5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 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 그 다음에 생식기. 예. 그래서 왜 프로이트를 발달이라고 하냐면 네. 지금 다 그 기간을 발달을 나누는 게 다 그 성적인 리비도라고 그렇죠. 하는데 요거. 예, 거기에 집중돼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해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의 저 중요한 개념, 본능, 그 다음에 자아, 초자, 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서 우리 빙산의 일각에서 그 그림으로 많이 그렇죠. 예,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식이 많은가요? 잠재의식이 많은가요? 의식이 거의 80~90%. 예. 의식에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의식에서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5단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5단계가 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출생 입학에 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입으로 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게 충분하게 잘 해소가 되면 네. 그냥 전 외부에 대해서 신뢰감도 갖고 안정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너무 과도해. 네, 뭐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네. 너무 과도하게 충족돼서 뭐든지 다 빨고 나중에 네. 손이 다 헐 정도로 막 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오히려 된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 행동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과식, 흡연, 음주 이런 걸로 나오거나 혼설, 험담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불신과 거부, 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두려움, 무력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1권 88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네, 지금 88페이지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프로이드가 어머니를 잃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항문기는 1세에서 3세대예요. 그래서 이 리비도, 이 성적 에너지가 네. 항문 주위로 집중되는 시기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나이는 배변을 역할. 이거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넘어가면 네. 그러면은 또 성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면서도 협동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배설하는 뭐 배변 훈련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이 지나치게 막뭐 꾸중을 한다던가 그렇죠. 네, 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네. 뭐 안 좋은 그런 반응이 왔다던가 하는 그런 그렇죠. 피드백을 받으면 네. 이게 또 안 좋은 성격으로 부정적으로 된다는 네. 거예요. 언니는 그래서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러면서 네.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경쟁심을 또 하면은 또 성격 자체가 그렇게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강박적인 한문기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청결,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대요. 네. 네, 이러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남근기 나오는데요. 남근기는 3에서 6세예요. 네. 3에서 6세인데 요쪽은 항문에 있던 리비도가 이제 성기로 집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남근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랑 엘렉트라 콤플렉스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경험하는 거고, 네, 이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경험하는 갈등인데요.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독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아는 아빠가 경쟁자인 거죠. 그렇죠. 네, 여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경제. 요때 폴트가 얘기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재 뒤쪽에 나오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플렉스, 오이드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억압과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잘 한다면 그런 건강한 개념과 이걸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과도 아주 건강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이론에 기반해서 만약에 본다면 프로이트가 그 상황을 봤다면 그 어렸을 때에 남근기 때 뭔가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건강한 어떤 성개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강한 이성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남근기 때 만족됐다면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 성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복기는요. 육체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잘 해결한 아동은 그 성적 폭풍기가 지나면서 이제 평온하게 잠복기에 들어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 부모와의 동일시가 강력해지는 시기예요. 잠복기가. 그러면서 이제 가속하고 되는 그러한 시기다. 그래서 이 에너지 리비도가 남근기 때는 성기에 집중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 그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애정도 발달시키고 그 동성 친구와의 강한 사회적 시기라는 면 열등감이 형성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성격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근기 때는 부모가 나의 경쟁자였는데 잠복기 때는 오히려 동성 부모 부모와의 어떤 그 동일시도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도 잘 찾아가고 이런 시기인데 만약에 이때 열등감이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식기인데요. 사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적을 겪으면서 발달을 하고 또 부모로부터 이제 심리적으로도 독립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중요한 발달 시기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성적으로 성숙해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 출산의 양육으로 잘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2014년 2차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 2개를 포함해서 방어 기제 2개를 포함하여 작성을 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블랙 콤플렉스. 네. 그래서 이걸 겪는 게 아까 방어 기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 내가 만약에 네. 지금 시험 문제를 봤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봤다 했을 때 방어 기제 두 가지가 이제 떠올라야 되고 네. 오이디 콤플렉스, 블랙 콤플렉스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먼저. 여기에서 리방에 집중되는 속이다. 남한은 오이디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되고 여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콤플렉스는 방어기제 두 개의 어가 를 통하여 해결하면 예고 그렇지 못하면 경쟁적인 성격 특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합격을 하시 다행히 시험에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예. 뭐 또 다른 문제가 네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25점짜리 문제인가요? 그래서 5점짜리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걔는 또 이행하고 를 하겠다 하면 네.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5세 어린이는 관찰법을 쓴다던가, 네네. 또는 인터뷰, 네. 물어보는 거죠. 네. 뭐 이런 걸 쓴다던가, 이렇게 그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썼어야 됐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론과 적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달 단계의 특성이나 네. 만약에 프로이드의 심리 문제가 네. 교재에 쫙 나와 있는데 각 단계에서 혹시나 네. 그러면 그 발달 단계와 단계 연결해서 꼭 그런 키워드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뒤에 심리 방어이 나옵니다. 심리적 한번 그냥 문제. 방어 기제만 쭉 한번 네.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거기가 지금 몇 페이지죠? 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1권 90페이지요. 1권 지금 90페이지에 심리적 방어 기제. 억제, 억압, 반동 형성, 투사, 승화, 합리화, 부정, 보상, 동일시, 치환.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또 뒤에 네. 얘들이 나와 있어요. 속담도 이제 들어가 있고, 네. 그거 연결해서 잘 외워두시면 건데 방어 기제 중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유일하게 의식. 그럼 나머지는 다 네.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억제는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통제, 누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차적 방어기로 의식 뭐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나 이런 수치심, 네. 자존심 이런 걸 상하게 하는 경험이 억압의 억압.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다음에 반동 형성 나옵니다. 네. 반동 형성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우면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죠. 예. 미우면은 떡을 뺏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떡을 더 준다는 거예요. 네, 반동. 반동 형성 반대로 네. 한다.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태도, 행동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의식화를 막는 것으로 하려는 장 주요 방법이다. 이게 되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손가락을 막 빨아요. 네. 그래서 퇴행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동성이 없었던 때로 네. 그래서 과거를 음성을 가는 부리게 거죠. 되는 과거를 갈등 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던 네. 그때로. 그리고 투사는 진짜 그 다른 대상이나 사람한테 투사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남의 탓. 예.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책임을 야, 내가 잘못이지. 내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가 뭐 아니라 있어. 너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내가 이런 상황을 좀 만들었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네 탓이야.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와 있는 데 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나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저기 기독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는 게 투사입니다. 네. 그리고 승화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 네. 그래서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예로는 뭐 외과 의사 이런 거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육점. 네. 그래서 정육점은 다 잘라야 되고 막 파괴해야 되고 살을 파내야 네.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한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고기 잘 잘라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직업으로 승화한다던가 의사 또한 마찬가지죠. 째고 자르고 뭐 이런 거 꼬매고 막 이런 건데 꿰매고 막 이런 건데 그걸 직업 선택으로 승화하는 것이 다 예술가들 처음엔 이해가 좀안 됐어요. 예술 작품으로 수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육점 하시는 분을 보니까 성격이 약간 충동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딱 그랬어요? 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승화라는 거. 만약에 진짜 우울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울해서 이게 그냥 놔두면 계속 더 우울해져서 더 심하게 가잖아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이잖아요. 나가라, 밖으로 외출해라, 걸어라, 뭔가를 그런 건데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컬러 테라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승화하는 거에 많이 그리고 하나는 비슷죠. 아니 바빠서 그랬어. 그때는 뭐가 그래서 그랬어. 이런 합리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이 합리화의 대가가 있는데 아큐정전이라고. 이거 중국의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가서 막 그걸 따먹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다리가 짧아서. 그래서 안 따지니까 저거 어차피 맛없는 포도야. 내가 저거 먹었어도 쉬어 빠졌을까. 저거 이러면서 익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저걸 안 먹는 거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야. 어차피 따봤자 쉴 거니까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그렇죠. 이제 그게 합리화인 거죠. 합리화라고 하죠. 사실 다리가 짧은 건데. 그래서 평가 정답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증명과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증명. 약간 다르죠. 내가 저희 신랑한테 혹시 알코올 중독? 막 이러거든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러는데 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독. 중독 수준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명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 부정인 거죠. 부정.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죠. 이거 의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억제만 의식이 있는 거고. 지금 부정 사람이 먹었을 때 아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아닐 것이다. 질병도 난 아프지 않다. 마음속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승화가 될 수도 있죠. 마음속에 있는 죽었는데 내 마음에 있고 나한테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괜찮아 한다면 그건 승화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죠. 결코 아니죠.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리고 그 벗어나지 못해 그 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원래 암이라고 확진받은 그 의사를 의심한다든지 나는 무슨 뭐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뭐 하냐 그런 부정.
자, 그리고 이제 보상. 네. 네, 보상은 실제적인 것이든 뭐 상장하신 뭐 실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부충과 결함 이런 거 열등감을 네.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렇죠. 그래서 작다는 거는 그만큼 아주 네. 단단하고 그만큼의 더 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직한 특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보상.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그냥 상품성으로 보면 작은 고추는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작은 고추가 더 매워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조금 그 특성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으로 강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동시는 우리 너무 잘 알죠. 네. 다른 사람의 속성이나 태도, 행동을 나의 성격의 일부로 네.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아와 초자아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성격 발달이 매우 중요한 기전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면 단계에서 유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잠복기로 넘어가면서 잠복기에서 부모와 나를 동일시해서 저 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다. 초자. 네, 그러거든요. 확립되는 시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격 기전 말대로 하는 거죠. 네네. 치환을 바꾸는 거예요. 치환. 네,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대문에서 빰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한다 라는 네. 속담이 나와요. 뭐 그래서 내가 진짜 말해야 될 사람한테 화내야 될 사람한테 못하고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그렇죠. 가가지고 덜 위협적인 어떤 대상자에게 그래서 막 자기 막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렇죠. 그러낸다던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네, 많죠. 치환. 그래서 치환. 네. 그래서 이 방어기제 네. 요거대로 한번 좀 보시면 네. 이 방어기제를 다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네. 프로이트 네. 발달 단계도 5단계였어요. 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도 5단계입니다. 5단계. 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하위 욕구에서 그 상위 욕구로 가죠. 그래서 네. 하위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제 상위 욕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족시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 삶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누구나 개인적인 발달을 위한 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앞에 행동주의가 먼저 나왔고 네, 거기에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그냥 자극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네. 자극 반응만 움직이냐. 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물처럼 그냥 자극받으면 반응하고 네. 뭐 자극받으면 반응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개인적인 발달을 할 수 있고 잠재력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하고 네. 자아 실현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네. 네, 그래서 이 욕구 위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5단계예요. 5단계. 제일 밑에 하위 욕구가 뭐죠? 하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그렇죠, 욕구인 거죠. 생리적인. 사람이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네. 먹어야 되고 먹고 싸고.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의식주 먹고 자는 것. 네. 네. 그래서 우리 일단 먹고 싸고가 되면 네. 먹고 자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네. 그래서 좀 안정감도 느끼고 싶고 편안감도 느끼고 싶고 이런 네. 것이 이제 안정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네, 누구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거 사회적으로 나도 어딘가와 누군가와 그렇죠. 교류를 하고 싶다. 소속도 되고 싶고. 그게 이제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생기겠죠. 네. 또 이게 욕구가 충족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싶죠. 그렇죠. 존경받고 싶고요.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존중을 받고 싶다. 자신의 힘이라든지 뭐 가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적절함이 확 들었으면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네. 라고 느끼면 그러면 이제 열등감도 생기고 그렇죠. 내가 무력하고. 되게 못난 사람인가 막 네. 이런 열등감도 생기고 스스로 이제 용기를 네, 잃게 무력감도 되죠.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용기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5단계가 네.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잠재력을 이제 다 발휘해서 이루는 거죠. 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충족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내 잠재력을 충족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네, 그리고 점점. 좌절.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네. 우리 욕구 위계 5단계를 네. 그 정원 활동 치유 농업에 적용해서 또 단계별로 네.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요. 먼저 예시. 생리적 욕구는 먹고 싸고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원에서는 신선한 공기 마셔야 되겠죠. 네. 햇빛 받아야 되죠, 저희. 받아야죠. 네, 비타민 저기 네. D 네. 흡수하려면 햇빛 중요합니다. 햇빛 있어야 꿀점입니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선하고 양분이 듬뿍 든 음식물 네.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치유 농장에서 농장에서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기본 그러면 생리적 치유 욕구. 농업에 네, 공간이 정원이 가지는 이런 의미들, 네. 네, 이게 바로 생리적인 욕구. 먹고 흡수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나면 싸잖아요. 음. 네, 이런 것들 네, 이게 생리적 욕구. 욕구. 이게 해결이 되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이 네. 이제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그렇죠. 이게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받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극들이. 네. 근데 그런 걸로부터 좀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네,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치유 농업 농장의 어떤 경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벗어나기만 해도 그냥 쳐다만 봐도 네, 되게 바라만 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네, 치유의 안전하게. 효과가 있고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한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네. 할 수 있다. 네. 밖에 비가 엄청 와서요. 천둥번개 소리가 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네. 치유 농업에서는 이제 농업 활동 하잖아요. 그렇죠. 네, 농업 활동하면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단 그 치유 사람, 농업사, 네. 그 치유 농업 제공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죠. 그래서, 네, 치유 농업 제공자와 만나서 만나서 라포 형성도 하고 자신의 생각도 나누고 그렇죠. 나누죠. 예, 또 이 농작업을 하면서 네. 내가 이걸 풀어야겠다. 그걸 보면 목표, 그렇죠. 네, 책임감도 목표, 있고. 네, 이것도 성취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대상자들이 여럿이 같이 집단 활동을 할 때는 교류도 서로 또, 돕고 교류하고 나누기도 하고. 네, 나누기도 하고 내가 심은 이제 농장에 나누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동료에 대한 존중도 네. 서로 가질 수 있고 네. 네,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술도 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존중의 욕구로 충족을 할 수 있는 거죠, 욕구를. 자, 이것이 또 다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네. 자, 정원을 포함한 농업 활동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식물의 생장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과정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아름다움 감상하고 네. 뭐 생물의 그 식물의 생장사 경험하고 이런 건 사실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 그런 그렇지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네.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다움을 내가 감상할 수 있고 인간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이거는 네. 어느 정도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됐을 때 네.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아 실현 욕구의 여기 이제 메슬로우 욕구 이게 5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게 에릭슨의 예, 심리 사회적 발달이죠. 이 에릭슨 또한 지금 발달 심리학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역시 독일 출생의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전 독일인데 미국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네. 자, 에릭슨은 우리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사회적. 하잖아요. 네네. 네. 이 에릭슨은 무려 몇 단계죠? 8단계로 나눴습니다. 8단계, 8단계입니다. 프로이드가 수익까지로 해서 5단계를 구분을 했다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노년기까지로 해서 네. 좀 더 가야 된다. 사실 뭐 유년 그쵸. 시절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겠지만 그래도 전 이제 생애에 대해서 어떤 심리사회적 발달이라고 칭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관점으로 네네. 이 단계를 나눠놨죠. 네네. 그래서 1단계는 0세에서 1.5세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단계 1단계에서 이제 이 에릭슨 같은 경우는 각 발달 단계에서 네. 성취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업을 최종적으로 한 번에 살펴볼게요. 우선 단계만 살펴보고 네. 그래서 1단계가 0세에서 1.5세 이때는 그냥 물고 빨고 먹고 네.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응애 하고 울면 그렇죠. 얼른 와서 엄마가 네. 뭐 기저귀를 봐준다든지 그렇죠. 뭐 우유를 뭔가가, 준다든지 행위가. 예 그러면 네.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네. 와서 나를 돌봐주는구나. 봐주는구나. 예,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와서 돌봐주지도 그렇죠. 않고 두 영입자가. 막 엉덩이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하는데 네, 불편하고. 매번 그 바로바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그렇죠. 방치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네. 기본적인 이제 신뢰감 형성이 되는 시기가 1단계로 해서 네. 말하고 그래서 있어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네. 그 신뢰감과 불신감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2단계는 1.5세에서 3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이제 배변을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좀 해볼까? 그래서 내가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자꾸 네. 노력을 해요. 네네. 그러나 잘 되진 않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자율성을 잘 인정해주고, 네. 얘가 할 때 조금 실수해도, 지지해주고, 괜찮아. 그래도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어. 칭찬해. 네, 이러면은 얘가 자율성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자율적으로. 근데 내가 실수했을 때만 엉덩이 막 두개 맞거나, 네. 또 쌌어. 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렇지. 한숨을 쉬면서 똥을 주 양육자가 막 또 막 이러거나 이러면 네. 이제 수치심이 돼요. 그렇죠. 프로이트는 이제 1세까지로 이제 구간기를 했다면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는 1.5세까지로 1단계고 그 2단계는 동일한 학문기로 해가지고 3세까지. 근데 이제 그게 1세부터 3세까지 프로이트 했다면 2단계 그 에릭슨은 1.5에서 1.5로 끊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 3에서 6세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동성부모에 대한 경제심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네. 자 이제 내 에너지를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또래 아동들, 친구들한테 네. 이제 관심이 가 그때 주사가 개발해야 해요. 네. 자 그런데 이때 그런 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죄책감도 느끼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 이 시기를 남근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남근기 3세에서 6세까지 해서 리비도가 성계 집중해가지고 뭐 엘렉트라 코플럭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나 에릭슨도 동성부모에 대한 경쟁심을 뭐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이제 그 외에 다른 활동에 이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주도성, 죄책감 뭐 이렇게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4단계 6에서 12세입니다. 한창 공부할 때죠. 초등학교.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인지 및 사회적 기술 확보하고 네. 또 의민들 활동도 하고 이런 네. 게 해야 될 때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하면 네. 이제 근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실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네. 이제 국어 부족함수가 열등감을 오히려 느끼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이제 6세면 이제 좀 있으면 학교를 입학한다. 이제 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잘 가면 근면한 거고 학교를 잘 가지 않아 손가락질 당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외울 수 네. 있죠.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네. 청소년 하면 그냥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그래서 자아 정체감 네.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네. 당연히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까지는 막 놀았어. 네. 그냥 막 놀아도 됐어. 근데 이때부터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의 목적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쵸. 이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시기로 해가지고 예. 자아정체, 정체감, 네. 정체감 혼미 이렇게로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죠. 나는 나중에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나 이런 걸 네. 많이 고민하고 네. 알아가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때 만약에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네. 예, 성인기에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한 거죠. 정체성이 제대로 형립하지 형성이 못하면 안 됐기 예, 때문에. 몸만 어른이지 음. 나중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게 성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체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로 저희가 네. 보는 거죠. 중요합니다. 6단계는 청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를 잘 네. 지나서 오면 이제 네. 한참 이렇게 열정이 쏟을 때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상, 이성하고도 좀 좀 애착을 더 형성해야 갖고 되고, 이때 사야지. 또 잘 형성해야 결혼을 하고, 네. 또 자녀를 낳고, 네. 이렇게 출산을 하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때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주도적으로 관계도 맺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청년기를 대학교 입학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외우기 편한 게 청년기에 대학교 입학했는데 네. MT를 갔어. 잘 놀아. 네. 친밀감이 네. 형성이 잘 된 거고 잘 못 어울려. 그럼 네. 고립 가는 거죠. 네. 연애도 하고 되는데 이때 그만 내가 짝을 잘 못하면 네. 외롭겠죠. 그렇죠. 고립감을 토래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리고 7단계 성인기. 네. 자,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성인기의 주요한 문제는 이제 책임져야 돼, 책임.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때 만약 자녀를 낳았다면 네. 또 자녀에 대한 가정. 책임. 예, 네.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역할. 책임.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또 맡은 역할.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때 책임을 지려면 네. 생산적인 사람이 돼야 그렇죠. 돼요. 나는 얼만큼 네. 생산적인 사람이냐. 이제 성인기는 이제 생산성에 가장 문제가 되는 네, 거죠. 한참 일하려 예, 하니까. 한참 이제 그래서 나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느끼면 예. 당연히 침체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8단계는 이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노년기는 죽음이랑 가까운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웰다잉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것이냐. 나의 죽음을 어떻게 잘 죽을 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에 중요한 게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 그러니까 나는 그쵸. 그 전에 단계가 이제 성인기 때 생산성이잖아요. 네. 얼마나 생산적으로 그 성인기를 잘 살았느냐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후회 없는 삶? 네. 이 부분이 이제 노년기 때 다니는 이제 통합성이라는 말로 이제 칭하는 게 네.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른들이 생각이 되는 네. 거 두렵다 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죠. 뭐 쓸모가 없고 네. 어떤 생산성도 없고 뭐 그렇게 돼서 내가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그렇죠.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대체로는 네.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 나의 삶을 이제 평가했을 때 그만큼의 나의 목적이 달성이 못했다 싶으면 절망스러운 거죠. 인생의 의미였고 삶의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절망감. 그래서 이거 이것도 2022년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2차 시험. 자가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한다. 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가업을 설정해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 네, 2학년이니까 네. 우리 청소년기. 청소년기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정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정체가. 네. 그래서 이때 심리사회적 발달 가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단 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하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5단계입니다. 5단계. 5단계. 네. 이때는 청소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정체감. 정체감 대 네. 정체감 혼미. 그렇죠. 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직면하고 미래 목적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 네. 그 발달 가업 그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2022년도 2차 시험 문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 시험에서 이 네. 이론과 적용해서 네. 대상 설정하고 네. 그 대상에 맞는 발달 과업이라든지 그 단계에 성취해야 되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게 안 됐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 뭐 그렇죠.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하라고 네. 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 프로그램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네.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네. 네,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상이 맞습니다. 지금 발달 과업이 뭔가 그렇죠.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 단계에서, 대상인가 네.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대상자 네. 분석을 해서 네. 그 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에릭슨까지 살펴보고 이제 발 우리 피아는 스위스, 네. 피아젠 스위스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나 유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그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네. 네, 그래서 인지 발달의 이 창시자, 뭐 아버지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인간의 뭐 지적 능력은 네.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적 성장을 하는 풍부한 경험이 이 아이들이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는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말 그대로 감각으로 모든 이 대상이나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세에서 2세입니다. 그래서 발달이 되기 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기 여기는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신체 활동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조합해서 사고를 구조화시키는 영속성의 획득, 행동을 통한 1차적 사고, 문제를 다른 곳에서 보아도 같은 인식하지 못한 것, 자연 모방,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대상 영속성의 획득, 엄마가 여기 앞에서 있다가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 어딨지? 하는데 엄마가 까꿍 하고 나타나요. 아, 그러면 엄마 저기 있네? 다시 엄마가 숨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가 다시 엄마 까꿍 하면 보이지 않지만 저기 있구나. 그래서 이 아기 때는 이게 낯가림이 심한 아기는 엄마가 화장실만 가도 막 울잖아요. 근데 이제 좀 2세 정도까지 이제 가면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저기 있구나. 이걸 이해하죠. 못하는 거죠. 이제 바로 직면하는 거.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 조작기는 2에서 7세인데 아주 미운 4살, 요즘에 뭐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점점 짧아진 거 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뭐 미운 4살 왜냐면 자기 중심.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한테 유아 막 싸우면 그렇게 때리면 친구가 얼마나 아프겠어 이러면 몰라요. 그렇죠. 얘가 아프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과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비효율적으로 연결을 하죠. 내가 했는데 얘가 왜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닌데 이해 못하죠.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중심성,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물화론적 사고. 그래서 요 시기에 동화책들이 다 나와서 움직이면서 말하고 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죠. 연결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냥 의인화하는 거죠. 아이하고 대화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때 뭐 저기 하는 아이,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은 돌을 모으죠. 그래서 돌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애정을 막 품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7에서 11세예요. 이제 조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렇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아팠던 어. 것처럼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얘기가 이제 요때부터 돼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네. 예, 그때가 조금 요즘 이런 개념이 생길 때인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네, 그래서 구체적 네. 조작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로 해서 네.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하고 네. 자기만의 타협, 사무치 이제 네. 그래서 네. 보존 개념이 형성되고 탈중사 생각의 순서를 바꿔서 사고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 네. 그다음에 보존 개념 형성 훈련 조정 능력에서 완전을 할 수 있다. 네. 똑같이 물컵에 물을 똑같은 양을 담아놓고 네. 예, 하나는 그냥 물컵에 두고 하나는 다시 옆에 납작한 그릇에 따르면 네. 어느 게 더 많이 하면 물컵에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네.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지금은 똑같아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제 거죠. 완전 학습인 거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기가 돼서 11세까지. 네. 네.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11세 이상 네. 완전 사춘기 그렇죠. 이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소년 저는 이거 네. 맨 처음에 약간 순서를 외우기가 어려웠어요. 네. 오히려 구체적 조작기가 4번이지 않을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형, 그러니까 구체적, 그다음에 형식적.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 좀 더 여기에다 뭔가를 가미한 거죠. 형식적인 네. 부분을 그렇게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대님 얘기처럼 네. 앞으로 되겠네요. 네, 구형. 그래서 우리 외웠던 게 감전이 네. 돼서 구형이 됐어. 네, 감정구역. 구형. 그리고 학교 조작기는 당연히 이제 청소년 그렇죠. 이 시기를 지나서 이상이니까요. 네. 성인 수준의 사고가 네. 가능한 시기고 연역사 네. 사고, 논리적 사고, 이상적, 추상적, 추리, 정력 이런 것들, 사물의 인과관계 네.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한다. 네. 그래서 지금 발달 심리학 네. 여기 지금 이 발달 심리학의 이제 그 심리학이 나온 이유가 네. 여기가 인간의 이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발달 단계 이해하는 그 파격 때문에 이 심리학자 4명을 다뤘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였냐면 프로이트, 메슬로우, 에릭슨, 피아제. 네, 그러면 프로이트는 몇 단계였죠? 우리 프로이트는 5단계였습니다. 5단계. 자, 5단계. 첫 번째 구강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자, 그 다음에 메솔로우 욕구이게 몇 역시나. 단계였죠? 역시나 5단계. 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 에릭슨 씨. 네. 8단계. 8단계. 전생에 걸쳐서 그렇죠. 8단계 했습니다. 네. 자, 1단계에서는 신뢰 불신. 네. 신뢰 불신. 네. 자, 2단계에서 자율 수치. 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주도 죄책. 우리 뭐 이럴 때는 주제에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제, 그래서 주도성, 죄책감. 네. 자, 4단계에서는 근면성, 열등감. 그 다음에 5단계 정체감, 정체감 hum이. 자, 6단계 친밀 고립. 네, 친밀 고립. 자, 그 다음에 7단계 생산 침체. 네. 그 다음 8단계 통합 절망. 네, 노년기. 네, 통합 절망. 그래서 4단계. 우리 앞글자 따서 외우기로 했죠. 네, 감정구형. 감정구형. 구형이 됐어요. 네, 네, 감전돼서 구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구형. 네. 감각 네.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감각 운동기만 조작입니다. 그래서 전조작, 구체, 네. 형식 우리 이렇게 구체적 나왔죠. 조작기 기출 문제로 나왔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살펴보면 네. 피아제. 네. 자, 이거를 좀 뭐 어려운 개념은 여기 다 안 나와서요. 네, 네. 네. 그냥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계별로 발달과 그 뭐 성취했을 때와 성취하지 못했을 때의 특징들, 네. 예, 중요한 뭐 키워드 개념 이런 걸 꼭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 에서 다뤄봤던 거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레슨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심리상담